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속의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어소프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IPO 신청서 제출 소스가 아주 핫합니다. 관련주들은 오늘도 급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상한가 버스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종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낸 듯 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소식과 새벽 배송이 어느 정도 연관선상이 있기도 하거니와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벽 배송은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새벽 배송 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롯데, GS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눈에 딱 띄는 곳은 2015년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 그리고 이마트 쓱닷컴,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로켓프레시까지 이렇게 4개의 기업입니다. 오늘은 오아시스의 지분 79.43%를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는 1998년 설립된 기업으로 사업은 IT 서비스, 광고 사업, 유통 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지만 또 간략하게 알아보면 IT 서비스 사업은 기업 홈페이지, 어플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스타벅스의 어플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KT, LG 등의 어플들과 AI 챗봇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의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은 디지털 온라인 광고 대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홈페이지 상으로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광고 대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네파, 넥슨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지어소프트를 보게 된 이유가 유통, 오아시스 마켓이니까요. 2011년에 우리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유기농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마켓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온라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올해 초에 오픈한 등촌점을 포함하여 39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기 위해선 연결 손익과 별도 손익을 빼주고 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까지 1,866억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자회사 매출을 뺀 별도 매출액이 413억의 매출이니 자회사는 1,453억입니다. 사업별로는 IT 서비스가 87억, 그리고 광고 사업이 37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통 및 이커머스가 오아시스 자회사와 연결된다고 봐도 무관한데 그렇게 되면 오아시스 별도로만 봤을 때 매출이 1,742억입니다. 지어소프트 전체 매출 중에 93%가 오아시스에서 나는 매출입니다. 오아시스는 나중에 호재와 악재 부분에서 제대로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장점을 설명드리면 산지 직거래로 인한 가성비 유기농 상품, 그리고 맘카페 입소문으로 이루어진 충성도 높은 고객,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마켓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다른 새벽 배송 기업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집 근처에 오아시스 마켓이 있어서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찾다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이어서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까지 하고 호재와 악재에서 더 자세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어소프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던 시간이 한 10시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오르던 지오소프트가 결국 오늘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목 토론방을 둘러보니까 여기 보시면 상한가에 감격하신 분들도 계셨고, 약간의 질투심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방에 훅 간다 조심해라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찬티와 안티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종목 토론방이었습니다. 지어소프트의 3년간 주가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2011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시장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소프트의 주가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온라인 마켓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마켓컬리부터 시작된 새벽 배송과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지오소프트의 매출도 조금씩 증가했고 주가도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원대에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의 꾸준한 성장과 지오소프트의 IT 서비스의 성장, 거기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새벽 배송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12,000원대로까지 급하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켓컬리가 매출액 1조를 찍을 거다라면서 시장에서 위험을 뽐내고 있었고, 이마트도 쓱닷컴 열심히 하고 다른 롯데, 현대, 동원, GS 등 다 뛰어드니까 지어소프트의 주가는 계속 박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2월 15일 어제 지오소프트 공시가 떴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상승했으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 거기에 쿠팡이의 다른 소스를 찾던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으로 보기 위해서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에 갑자기 늘어난 자산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부채에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얘기할 거긴 하지만 2019년부터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지어소프트는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확 늘어난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353%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상황으로 유동비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86%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안정적이다 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재무 상태였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2015년 382억이던 매출이 정말 꾸준하게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595억 매출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기 파란색이 매출액인데 성장해오는 그래프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년에는 1억 3천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또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은 옆에 보시면 2019년 말 기준으로 353%였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를 해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335%입니다. 지오소프트는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동부채가 매입 채무에서 나오는 건데 매입 채무라는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장의 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채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단기 차입 없이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 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채가 리스로 인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20년 들어서는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아졌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무 상태를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지오소프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악화된 기업들이 더 많지만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분기별로 600억 매출을 내는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가 높고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3% 정도로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2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회사가 공시한 정보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62%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 적자였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99억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 상태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리스로 인해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온라인 확장세가 눈에 띄게 빠르다는 점 때문에 이마저도 나중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 상태 양호하며 손익 또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의 지오소프트입니다.